한국정책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례 경례. 그럼 행사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호명해서 소개를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 소개를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에서는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차례대로 시계 방향으로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자문위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환영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찬훈 경상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장이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단장 박찬훈입니다. 저희가 각 분과별로 이렇게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전체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회의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나 여러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오늘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개요, 이전 부지 위치도, 기관별 추진 상황,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경제특구 지정, 광역교통망 계획, 윤석열 정부 출범 대구경북신공항의 새로운 도약,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8년까지고요. 규모는 15.3제곱킬로미터 463만 평으로 기존 K2 대구공항 넓이 209만 평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규모는 25만 평으로 기존 대비 약 5배 확장된 크기입니다. 사업비는 9조 2,700억 원이고요. 사업 방식은 군 민간 공항 공시전으로 군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육 방식, 민간공항은 이전 부지 매각회분과 정부 재정으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전 부지 위치도입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현 대구공항이 의성군과 군위군 경계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인근에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관별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지금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사타에는 항공수요 분석 및 입지, 인항시설 규모 및 사업비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작년 8월에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작년 8월에 통합신공항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발표한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대구공항에 대한 단거리 국제노선 운항 문구가 삭제되어서 중장거리 취항이 가능하게 됐고요. 번역별 거점공항으로 지위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작년에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공항 산업단지 경제특구 지정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신도시 구상 용역을 구체화해서 공항 신도시 및 산업단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 신도시 및 산업단지 단계별 조성 계획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중부 내륙권 거점 물류공항으로 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공물리에 대한 기본적 조사와 함께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권역별, 시군별 추진 방안 마련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희 대구 경북 신공항과 더불어서 2025년에는 울릉공항이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올 7월에 포항공항이 포항 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의 공항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항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공항 사타 조사 진행 중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당내 항공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 건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객 수요와 관련해서는 대구공항이 이미 2019년에 450만 명 여객을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050년 1000만 명 항공 수요를 반영한 첨단 스마트 공항 건설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항공 화물과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바이오, 동식품 등 26만 톤 이상의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 터미널을 건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 할주로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항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신공항 경제특구 지정 관련입니다. 경제특구는 특정 지역의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자유무역 지역과 경제 자유구역이 특구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무역 지역 같으면 해외에서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와 수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지역으로 대표적 물류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적 물류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가가치 창출력 한적 화물 확보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신공항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자유무역 지형으로 지정해서 해외 항공 물류가 모여드는 첨단 물류망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자유무역 관련해서는 외투 기업과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될 예정이고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산업단지 전체를 경제 자유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인구 구미 지역의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게 신공항 경제 번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신공항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거미줄 교통망을 구축해서 신공항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철도 관련해서는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작년 8월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사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에서 지금 남아있는 안동 용천 구간도 녹선화가 작년 11월에 이재부 시민과 통과해서 현재 공사 중이고요. 김천에서 신공항 의성을 잇는 철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북구미 IC에서 군위 JC, 신설, 군내 J에서 의성 IC, 성주 대구간 고속도로가 모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도 도청에서 신공항까지 있는 지방도로가 지방도 노선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대구 경북 공의 대선 공약 1호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조기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공약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글로벌 공항 경제권의 핵심축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에 연계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건설해서 사통발달 교통망 사회간접자원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공항 관련된 다음 페이지. 새 정부 인수위에 저희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한 건의한 사업 목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인데요. 현재 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공항 이전 과정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항 주변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과 그리고 SOC 건설 등의 국가적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 민간공항 건설, 그리고 한국항공교육원 유치 및 종합항공훈련센터 건립. 지금 국토부에서 분야별로 산재한 항공교육이나 인증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국제적 경쟁력 갖춘 항공교육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항공교육원인데요. 저희가 이 교육원을 위치를 해서 항공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저희가 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특구 지정, 그리고 콜드체인과 같은 스마트 신선물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여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항공 및 UAM 산업기반 구축은 아시다시피 기존 항공산업이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공신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UAM 산업,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을 잡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첨단 소재, 배터리, 전자제어, 위성통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적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도 크고 또한 앵커기업 위치를 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항공기 MRO 소재 부분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소형항공기 분야는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출항하는 저희 울릉공항이 개함이 되고 또 울진비행장에 국토부 종합항공훈련센터가 구축되면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소형 항공기 소재 부분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전자통신산업연구센터 건립. 그건 저희가 이제 구미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축적된 IT 역량을 활용해 경북형 위성통신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 의성 비즈니스 관광단지 조성. 신공항이 개항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인데요. 이를 대비해서 호텔, 테마파크 등 비즈니스 관광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농식품 수출 특화단지 푸드밸리 조성입니다. 최근 항공 물류 중에서 농식품 바이오 분야 수출품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가공식품, 바이오 의약품 등의 수출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공공항 기본계획과 민간공항 사타가 끝나면 원래 이제 지금 기부대 양면 심의를 기재부에서 하게 됩니다. 공공항에 대해서는 민간공항은 기재부 예타나 또는 예타가 면제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공공항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민간공항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시설계, 그다음에 시설계 승인이 2024년까지 완료가 되면 2024년에 공항이 착공이 되고 2028년 통합신공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대구경북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공항의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발표해 주셨던 우리 박찬우 우리 추진단장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빈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대성 경제부지사님께 인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주제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지사님 또 지금 급하게 협의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드리는 건 또 지사님도 어디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절절하지 않고요. 이렇게 살자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사 말씀을 김시한 신광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민간공동위원장님 백충주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좀 올립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북 도민의 권익보호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신공항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시환 경상북도의회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이신 홍정근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개인 사정상 부위원장인 칠곡 출신 김시한 제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반갑습니다. 준비된 업무를 읽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도의회 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한 의원입니다. 매서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경북 역사상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으로 대구 경북의 미래 청산실을 그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아직은 안 계시는 지사님 그리고 자문위원님 특히 우리 전 백선주 전 국회의원님 들과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공하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물류 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구공항의 물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운송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비가 부담되는 업체는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나아가 충청권, 부산 경남권 등 수도권 이남의 물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중부권 거점 물류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관한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내주시고 자문회가 끝나더라도 항상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힘써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민간 산업 육성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배승기 위원장 인사 말씀하셨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첫 번째 토론 순서로 돼 있어서 인사를 같이 변하면 어떨까? 토론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그럼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시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제가 한 회의에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정말 오늘 그 박찬우 단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님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정말 그 1차 토론 때 내용을 많이 반영해서 상당히 진전시킨 사업들을 보면서 자문위원들 모두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안도 또 자부심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우리 자문위원들 가졌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 계획서가 완성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2028년 개항할 때까지 자문위원님들의 지혜와 가지 지식 또 이런 모든 것이 잘 반영되어서 공항이 잘 추진대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오늘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각지에서 서울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각지에서 다 오셨는데 보통 또 먼저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 행사를 참여해주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정책 자문위원분들의 정책 자문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그리고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관광 활성화 방안, SOC 인프라 확대 방안, 신공항 연계 지역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신공항 특별법 제정, 그리고 경제특구 지정 등 신공항 관련 주요 이슈 및 어떤 것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토론을 그럼 시작을 할 텐데요. 토론 방법은 백승주 위원장님부터 차례대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한 분씩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제안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 우리 참석단분들의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백승주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기사님 오시면 제가 토론하겠다고 조금 말씀드린다.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이 지금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회 때 저를 많은 분들이 공항의 할출 문제를 많이 제기했죠. 현재 수요보다는 미래 수요를 고려해서 좀 더 거점 공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3,200리터로 할주로 확장되고 그 거점 공항에 대한 인프라를 이렇게 한 부분에서는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가 그때 아주 집요하게 그 말씀을 했는데 반영된 데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항을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언제 시작되는 기본계획서 언제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둘 다 윤곽이 나왔죠. 2024년까지 실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와 국방부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 양해각서를 위한 지금 기본 설계가 지금 계획이 프로토콜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와 진행되는데 그 기본 계획서가 수립되는데
그 기본 계획서가 수립되면은 이는 자문위원님들이 그 기본 계획서를 하기 전에 분과별로 자문을 많이 받았다는데 또의 자문회의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런 기본 계획서가 확정을 전으로 해서 자문회의를 좀 더 열어서 그 연수를 좀 더 하는 기회를 회의량이 좀 번 것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이 좀 더 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서 만들어지면 실시계획서 하는 것도 많은 수정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계획서 굉장히 큰 골격이 됩니다. 양해각서를 만들면 제가 후방 차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본계획서 가장 중요해요. 프로포즈를 낼 때 양해각서 만들 때 그때 꼭 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단장은 이걸 좀 열심히 좀 듣도록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 자주 하자 이렇게 회의 안 오면 또 민망한 일이지만은 자문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대로 많이 잘 낼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좀 역동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추진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 그런 생각하고 이건 뭐 위원장들도 해야 될 몫입니다. 위원장 해야 될 몫인데 우리 김시환 위원장이 같이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자문회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활용하도록 박정훈 단장님하고 또 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각 부신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잘 들어오시는지 보니까 그런 쪽에 자문 운영과 관련해서 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서대 김재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한서대 김재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 대구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서 주관도 하고 릴레이 토론을 하면서 몇 차례 참여도 하고 또 그런 의견이 아마 추진단에도 전달이 되고 해서 또 그 안들이 모아지고 또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분야로 해서 오늘도 뭐 반복될 수도 있지만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강조했으면 해서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오늘도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항 개항 전에 어떤 접근교통의 교통망 계획에 대한 것을 여기도 철도하고 도로 계획이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교통망 계획이 추진이 되겠는데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계획대로 꼭 된다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좀 접근을 하되 반드시 저는 그 대구에서 신공항까지는 그 시통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그 개항 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구가 약 한 250만 인구 있고 경북도 있습니다만 주축은 대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250만 된다면 공항 자체에서 경도시로서의 어떤 물론 대구가 주축이 현재는 공항도 있습니다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지역과는 반드시 직통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초기 6개월 안에 이런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경상북도나 대구에 있는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의 어떤 접근성 부분들이 좋다는 평가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공항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도 수요 조사를 했을 때도 대부분 신공항이 생기면 한 72%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도 한 60% 되는 것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 고속철도나 김해 가덕도나 김해공항이 되든 어떤 그 공항의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접근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통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근한 예로 무안하고 광주가 있는데 거기 한 50km쯤 되는데 무안공항이 2007년 11월 8일 날 개항을 했는데 도로가 11월 9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 패턴이라는 건 항상 선행적으로 추진이 되고 접근성을 보장을 해줘야만 되지 그 자체가 그것도 무안에서 나주에서 광주까지 연속해가지고 공사가 나주에서 광주까지 연결된 도로는 그 2008년 5월 달에 한 6개월 있다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시통도로화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간에 도로 좀 제 시간에 그리고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를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하는데 실제 여기 26만 톤이라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 26만 톤은 물류공항으로 전문화하고 특화하기는 실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더라도 이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물류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연결점은 비용입니다. 그 들어올 사람도 다른 어떤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싸야 되고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또 거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물론 프로젝트를 검토 조사를 하지만 사전적으로 분명히 비용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류공항으로서의 특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인천공항만 해도 약 한 물류가 400만 톤 정도 하는데 26만 톤이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왜 성장하게 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대구경부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차별화된 뭔가 유인할 수 있는 품목이 되든 업체가 되든 사실 물류 한계를 유치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라는 것은 여기과 달리 하부 기반 시설이나 시스템 자극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좀 모니터링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도 물론 되면 좋죠. 가덕도 특별법 했고 특별법을 하는데 특별법이 부처에서는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항이 군공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특별법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이제 배치될 수 있는 사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트랙을 한다면 옛날 그 인천공항이 할 때 인천 수도권 시공하고 그것을 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촉진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검토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건데 지역발전 투자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산을 마련해서 소위 이제 다양한 선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예산이 마련되면서 방문론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식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김재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우리 준비한 측하고 의논했는데 우리가 한 1시간 15분, 1시간 반 정도로 또 이제 행사 계획을 최하게 이게 변경을 좀 많이 하고 오늘은 각자가 시간을 그 시간 총량이가 있으니까 한 3분에서 4분 정도, 3, 4분 정도로 하려고 해서 토론해 줬으면은 진행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교수님 특혜를 받으셨어요. 멀리서 오셔서 정말 몇십 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그런데 또 이 준비하는 측에 사정이 있으니 좀 이렇게 우리 송기환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송기환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평범하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등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모범생이 되어서는 평균적으로 못할 것 같고요. 이제 1등이 되려면은 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이 바뀌었거든요. 판이 바뀐 이유는 첫 번째가 코로나19구나 바뀌고 있던 좀 더 빠르게 바뀌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한국 운동선수의 최근 10년간 엄청 변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 직장에서 번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너무
축소당하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어왔고요. 변할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또 나와서 보니까요. 기술적인 변화도 엄청 있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수요 인프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고자 하는데요. 뭐 수요 요새 화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코로나19 수요에 비즈니스와 경쟁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즈니스 수요가 줄어들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 과연 그러면 NCC와 SSC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한편에서는 블레더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유복합이 나옵니다. 비즈니스화에서. 사실은 과거에 어느 정도 했었죠. 이제 쉽지 않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시는 모든 안들의 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경제라든가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또 주변개발 과거처럼 어떤 부동산에 일어난 어떤 효자 산업이 전통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뭐 MRO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2028년에도 이렇게 인기 있는 산업일 것인가? 과연 공항 주변에 있는 효자 산업은 무엇일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합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독과점, 공정 경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하고 있고요. CO2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유예가 됐을 뿐이지 항공산업에 코로나19 못지않은 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모범적인 답안이 끝이 아니라 즉 베스트가 아닌 유니크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정답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를 맡고 있는 신동춘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과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우리가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 확정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기이자 저는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에 놓여진 과제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 물론 특별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하고 경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여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특별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되든지 무슨 법의 명칭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조기에 완공하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이깁니다. 빨리 완공을 해서 여기에 수요를 갖다 직접 해야 된다. 이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그 활동을 수요의 그 유치, 수요 창출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구 경북의 항공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집적이 돼서 서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물론 자유무역, 경제자유무역 다 설치가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UAM 산업은 새로운 신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특히 그 대구의 대도시권, 대구 경북의 그 특화된 그 맞춤형 우리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요의 진작책이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영주 안동 지방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서원과 뭐 사찰, 하회마을 굉장히 많은 유교 문화 관광 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항공에 이쪽이 신공항으로 와서 그쪽에 뭐 육상교통으로 이동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수요를 흡수하고 해서 제 얘기는 한마디로 이 대구 경북을 여러 가지 그 수요를 유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중부권의 사실상 거점 공항이 되는 그러니까
충청도, 전북, 강원도, 남부까지 흡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기완공하고 수요를 직접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춘 회장님 감사합니다. 홍명선 교수님. 그 공항이 내가 싸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덕신공항의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공항이 현재 상태로 하면은 정부에서 간식도 하지도 않은 공항을 만드는 사업자가 나타나겠느냐, 이게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합병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비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라든가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관 계획 윤석열 정부 시점되면 여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개선이라든가 세계 이제 항공시장이 완전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지역 각 지역들 보자 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교육 같습니다. 기사입니다.